특별 기획 드라마 김선학 교수의 한국문학 오디오북 제15화 백치아다다. 원작 계용목, 극본 이상락, 연출 임종성.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학 오디오북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용묵의 단편소설 백치아다다를 감상하고자 합니다. 백치아다다는 1935년 대중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방인근이 출자하여 간행하던 문학잡지 조선문단 5월호에 발표한 계용묵의 사실상 대표작품이고 그의 출세작이기도 합니다. 계용묵은 1904년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나 4.19가 지나고 5.16이 나던 해인 1961년 타계한 작가입니다. 희문고등보통학교를 잠깐 다녔고 일본 동양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집이 파산하는 바람에 귀국하고 맙니다. 조선일보사에 근무하기도 했고 소설가 정비석과 함께 대조라는 잡지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인 안서 김억과 함께 수선사라는 출판사를 경영하기도 했습니다. 1927년 조선문단에 단편 최서방이 당선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40여 편의 단편과 수필집 한 권을 남겼으니 과작의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용묵의 작품 세계는 대체적으로 3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1기에 속하는 최서방, 인두지주는 지주에게 시달리는 소작인과 소작지를 빼앗기고 지객꾼으로 전락한 사람들을 그린 것으로 현실인식이 강한 그런 경향을 보여줍니다. 제2기에 속하는 오늘 우리가 감상하고자 하는 작품 백치아다다와 마부 등은 자신의 순수함이나 무지, 사회적 여건 때문에 꿈을 빼앗기고 파멸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기의 작품 병풍에 그린 닭이 이런 종류의 작품에서는 재래의 농촌을 배경으로 농토와 밀착된 농민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백치아다다를 함께 감상한 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끄러미를 어둠에 뒀디. 내래 분명히 여기에 뒀더랬는데. 여기 있노만. 기른데 이년은 또 어디를 간 거야? 아니, 이거이 무슨 소리디? 아유, 마당에는 아무도 없는데. 부엌에 쥐가 들었대나? 아니 뒤란에서 이거 무슨 소리야? 분명 질그릇이 땅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는데도 마당에는 아무도 없어서 박 씨는 뒤란으로 통하는 뒷문을 밀었다. 그런데 장독대 및 비스듬한 켠 아래쪽에 아다다가 입을 헤벌리고 납작 엎드려진 채 두 다리만 힘없이 버지럭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머리편으로 한 발쯤 앞에 깨진 동이 조각이 질서 없이 너저분하게 된장 속에 묻혀 있다. 아이고, 아니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인연이 동이를 또 잡았구나. 이 녀석, 누가 너더러 된장을 풀애든 안 되면 된장을 풀애. 어머니는 딸이 어딘가 다쳤는지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파하는데도 동정심을 보이긴커녕 깨어진 동이만이 아깝게 눈에 보였던 것이다. 모닥불을 뒤집어 쓰는 듯한 끔찍한 어머니의 음성을 또다시 듣게 되는 아다다는 겁에 질려 얼굴이 시퍼런 물이 든 채 넘어진 연유를 말하며 용서를 빌려는 기색이었지만 말이 제대로 나와주지를 않아 안타까워한다. 아다다는 벙어리였던 것이다. 말을 하려고 할 때에는 한다는 것이
아다다 소리만 연거푸 나왔다. 어찌어찌 하다가 말이 한마디씩 제법 되어 나오는 적도 있었으나 그것은 쉬운 말에 그치고 만다. 그래서 이것을 조롱삼아 확실이라는 뚜렷한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그를 부르는 이름은 아다다였다. 그리하여 이것이 자연히 이름으로 굳어져서 그 부모네까지도 그렇게 부르게 되었거니와 그 자신조차도 아다다 하고 부르면 마땅히 자기 이름인 듯이 대답을 했다. 이년아, 시집을 못 가갔으면 오늘은 어디든지 나가서 돼지고 말아라, 이년아. 어머니는 누나를 가로세워 날카롭게도 흰좌에만을 홀기면서 성큼 문턱을 넘어섰다. 아다다는 어머니의 손길이 또 자기의 머리채를 감아 쥐일 것을 연상하고 몸을 겨우 뒤쳐 빗고와 일어서서 절룩절룩 굴뚝 모퉁이로 피해가면서 어쩔 줄 모르고 고개를 좌우로 둘러 살피며 아연하게도 아다다 소리만 내지른다.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듯 싶게, 그러나 사정 모르는 채 기어코 쫓아간 어머니는 주먹을 얼매고 마주선다. 이년, 어서 돼지라. 돼지기 싫거든 시집으로 당장 가라. 당장 놓아라. 술가 외인이라 안 했네. 당장 시집으로 가든지, 가기 싫거든 나가 뛰라고. 빨리 못 가겠어. 어머니의 주먹이 떨어질까봐 아다다는 두려운 생각에 오싹 소름을 떨면서 암탉같이 전신에 돋아나는 두드러기를 느끼는 찰나 어머니는 어느새 머리채를 감아 쥐고 갈짓자로 흔들어 댄다. 아다다는 온몸을 떨면서 두 손을 모아 비인다. 그러나 소용이 없다. 한번 손을 댄 어머니는 그저 죽어 싸다는 듯이 자꾸만 흔들어 댄다. 그렇잖아도 가꾸지 못한 텁수룩한 머리는 물결처럼 흔들리며 구름같이 피어나선 얼크러진다. 그래도 아다다는 그저 비일 뿐이요, 조금도 반항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일은 거의 날마다 지내보는 것이기 때문에 반항을 한대야 그건 도리어 매를 벌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집안일이 아무리 밀려 돌아가더라도 나 모르겠다 하고 손 싸매고 들어앉았으면 차라리 이런 봉변은 아니 당할 텐데 아다다는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는 성격이었다. 아다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누가 너보고 간장독에 물 채우라 했간? 엄마, 가만 놔둬도 행랑색 씨가 알아서 할 거인데, 누가 너보고 장독 손질까지 하라고 했더랬어? 아다다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천치에 가까운 그의 성격은 무엇인지 힘에 붙이는 노력이 있어야 만족을 얻는 듯했다. 시키건 안 시키건 허라나 힘차나 가리는 법이 없이 일거리가 눈에 띄기만 하면 몸을 아끼는 법이 없이 달려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고된 일은 실로 아다다가 혼자서 해치워 놓게 된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것이 반갑지 않았다. 둔한 지혜로 미련스럽게 뼈가 부러지도록 몸을 돌보지 않고 모험에 가까운 짓을 하게 되므로 실수가 잦았고 오히려 일만 더 망쳐놓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이년, 내 그럴 줄 알았지. 또 아까운 동이 하나를 못 쓰게 만들었어. 엄마, 아이고. 그릇을 깨쳐먹는 실수는 거의 날마다 있는 일이라 해도 옳을 정도였다. 아다다의 힘을 꼭 빌리지 않고는 집안일을 못할 지경이라면 모를까. 가만히 있어도 행랑채 아랫사람들이 차근차근히 다 해줄 일을 쓸데없이 가로맡아서 하다가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마는데야 그 어머니는 속이 상했던 것이다. 본시 시집을 보내기 전에도
그 버릇은 지금이나 다름이 없어서 벙어리인데다 행동까지 그러했으므로 내용을 아는 인근에서는 그를 얻어가려는 사람이 없었다. 여보, 금년 지남은 우리 아다다가 19고개를 넘기게 생겼으다래. 어떻게 시집을 보내야 할 걸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 병신을 날래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 에? 하지만 누구래 저 벙어리를 데리고 가가서? 사는 행편이 궁색해소리. 장가들 업무를 못 내는 남자들이 있기는 있는데 벙어리에다가 행동거지도 천방지축이니 거저 데리고 갈 리는 없을 거야 아니겠습니까? 아다다를 데리고 갈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그저 한섬지기 논뱀이라도 얹어서 치워버리겠는데. 여보, 아다다 시집가면 전답을 얹어주시겠다는 그 말씀 정말입니까? 왜? 마땅한 사람이 어느 에 있간? 그리하여 19고개를 넘기도록 집안에 처묻어두고 속을 태우다 못해 지참금으로 논 한섬지기를 얹어서 똥치듯 치워버렸던 것인데 5년 만에 다시 친정으로 쫓겨와서는 아예 갈 생각도 아니하고 하루같이 심화를 올려대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역겨운 마음에 아다다가 실수를 할 때마다 주리떼를 내리고 참외를 마으려고 하건만 그래 보았자 그 당시뿐이고 아다다는 남이 일하는 것을 보면 속이 쓰린 듯이 슬그머니 나와서 곁을 슬슬 돌다가는 기어코 그 일에 손을 대고 마는 것이다. 이거 이 무슨 소리야? 아니, 아이고. 바로 사흘 전에도 무명 옷감을 삶을 때 활짝 다른 소뚜껑을 미련하게 맨손으로 열다가 뜨거움을 참지 못해 되는 대로 집어엎는 바람에 자배기를 하나 깨뜨려서 욕과 매를 한 못해 겪고 났었건만. 행랑어멈, 내일은 뒤란 장독대에 있는 묵은 된장을 빈 동에다 옮겨 담아야 갔어. 어젯밤에 어머니가 행랑색시에게 그렇게 이르는 말을 어느 결에 들었는지 아다다는 아침밥이 끝나자 어느새 장독대로 나가서는 된장을 퍼나르다가 그만 또 실수를 한 것이었다. 못 가간! 당장 못 가갔어? 이년 시집으로 못 가갔으면 차라리 죽어버리라! 어머니가 움켜쥐었던 머리채를 힘차게 휘두르며 밀치는 바람에 손에 감겼던 머리카락이 끊어지는지 무뚝 묻어났고 아다다는 비칠비칠 서너 걸음을 물러난다. 순간 정신이 아찔해진 아다다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써 버지럭거리며 삐치는 다리에 겨우 진정을 얻어 세우고 아다다는 다시 달려들듯이 눈을 흘기고 서 있는 어머니를 향해 눈물 글썽한 눈을 끔뻑 한번 감아 보이고 그리고 시집이 있는 북쪽을 손가락질한다. 오마니 말씀대로 시집으로 돌아가 가시오. 시집에 가지 못하면 죽어버리기라도 하가시오. 아다다는 허청허청 대문 밖으로 몸을 이끌어댔다. 그러나 나오기는 나왔으나 갈 곳이 따로 없는 아다다는 마당 귀를 돌아서서는 발길을 더 내놓지 못하고 우뚝 서고 만다. 시집으로 간다고 했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의 매질은 어머니의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섭다. 그러면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간다. 안 될 말이다. 어머니의 외상 없는 모진매가 떨어질 것 같다. 할 곳도 없는 갈 곳을 짜보자니 5년 전에 그 시집살이가 참을 수 없이 그립기만 하다. 추울세라 더울세라 힘이 들까 고단할까
알뜰살뜰히 어루만져 주시던 시부모. 밤이면 품속에 꼭 껴안아 피로를 풀어주던 남편. 아, 얼마나 시집에서는 자기를 위해 정성을 다해 주었던가. 아가, 고단하지? 그거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쉬엄쉬엄 튼튼히 하라고. 부지런하기는 의계절이 부지런하고 마음씨는 또 의계절이 착한지 그저 우리 집에 복덩어리가 굴러왔어. 야. 아유, 기르게 말이야요. 우리 새아가 오고 난 뒤로부터 집안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지 않았습니까? 애당초 아다다의 시집에서는 벙어리 섹시감이 썩 귀에 들어맞는 건 아니었으나 돈으로 아내를 사지 아니하고서는 며느리를 얻어볼 수 없는 처지였다. 목구멍조차 치기 어려울 만큼 가난한 형세인데다 아들이 28이 되도록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는 처지였으니 며느리를 맞이해볼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막연히 세월만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터에 비록 벙어리이긴 하나 일생을 먹여줄 것까지 가지고 시집을 온다는데 귀가 번쩍 튀어서 그 자리를 누구에게 아끼울까 두려워 서둘러 혼사를 치렀던 것이다. 며느리로 해서 먹고 살게 되었으니 시집에서는 아다다를 안위 위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아다다는 못하는 일이 없이 잘하고 고분고분 말 잘 듣고 조금도 말썽을 부리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늘상 생활고 때문에 큰 소리가 끊일 새 없이 오고 가던 가족은 일시에 봄비를 맞은 동산같이 활약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아이고, 조심하지 않고. 괜찮아. 어디 다치지 않았어? 원래 행동이 차분한 사람이 못되는 아다다에게 실수가 없는 건 아니었으나 그로 인해서 밥을 먹게 된 시집에서는 조금도 역겹게 여기지 않았다. 되려 위로하고 허물을 감추기에 서로 힘을 썼던 것이다. 섹시야. 우리 섹시 고생 많았지? 유바 날래 누러. 내 다리 주물러 죽었어. 사양하지 말고 날래 이불 속으로 들어오라니까. 그러면 다리 주물르는 건 나나가서 대신에 내가 자장가 부르면서 채워줄 테니까. 자, 자장. 아다다를 향한 남편의 마음쓰미도 애틋했다. 아다다는 비로소 인생의 행복을 느꼈다. 시집가기 전 친정아버지는 아다다를 쓸데없는 자식, 아니 가문을 더럽히는 앙화 자식이라고 사람으로서의 푼수에도 넣어주지 않고 박대를 했었다.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는 어머니 아버지가 원망스런 나머지 명절 대목이나 제사 때면 시집에서는 그렇게도 가보라는 친정이었건만 아다다는 이를 악물고 가지 않고 행복한 시집살이에 묻혀 살았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아다다가 지참금으로 가져왔던 한섬직이라는 걸음이 차츰 그들을 여유로운 생활로 이끌어서 몇백 원 돈이 눈앞에 굴게 되니 남편 되는 사람은 까닭 없이 벙어리로서의 아내가 미워졌다. 너 이제 내가 몇 번 말이 알아듣겠어. 내 동무들 앞에서는 그 벙어리 소리 내지 말고 다물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어? 아유, 이게 창피해서 어디서 뭐 병신 소리를 내고 있어. 이게 참. 야! 당장 밖으로 나오라! 아이, 참나. 일 가려면 누구 덕분에 밥 먹고 살게 됐는데 그 애를 핍박하는 거야? 사람이 그러면 못 써! 그 애는 우리 집
복덩어리야! 남편은 아다다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눈을 흘기고 매를 때렸고, 이 사실을 안 시아버지는 내 집에 들어온 복을 차버리는 짓이라고 타일렀지만 듣지 않았다. 그리하여 부자간에는 때때로 충돌이 일어났다. 이럴 때마다 아버지에게는 감히 하고 싶은 행동을 못하는 아들은 그 분을 아다다에게로 돌려 풀기가 일쑤였다. 보기 싫다니까! 야, 네 집을 당장 사라오! 못 빼갔어! 야, 정말! 그러나 아다다는 남편의 구박과 매질을 차박하며 너애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의 임무를 다했다. 이것이 시부모로 하여금 더욱 아다다를 귀엽게 만드는 것이었어. 남편은 아다다가 자신의 아버지에게서는 움직일 수 없는 며느리인 것을 깨닫게 되고 불만은 더욱 쌓여만 갔다. 기래. 기놈이 가을 거지한 곡식을 다 팔아가지고서리 동네 동무들하고 집을 나갔어. 가갔네. 기다려봐야지. 아이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오. 며칠 안 가서 들어오갔디. 아이고, 이렇게 착한 애를 남겨두고서리. 남편은 한 해 농사지은 돈으로 마음의 위안을 찾아 떠돌다가 주색잡기로 모두 탕진하고는 동무들과 짝지어 멀리 안동 희연으로 건너갔다. 그리하여 그 투기적인 도시에 뒹굴며 노동의 힘으로 미천을 얻어서는 양화와 은대루에 투기하여 황금을 꿈꿔오던 것이 기적적으로 맞아나가기 시작하여 이태 만에 2만 원에 가까운 거금을 손에 쥐게 되었다. 그리하여 언제나 완전한 아내로서의 알뜰한 사랑에 줄였던 그는 돈을 보고 따라붙는 무수한 여자 가운데서 흡족한 여자를 골라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마니, 아버지, 지금 짓고 있는 기와집이 완성되면 두 분을 새 집서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이제 요번에 새로 데리고 온 며느리 이렇게 마음에 드십니까? 그 새 며느리가 아주 영민하게 생겼어. 마음씨도 아주 고와서리 내 맘에 쏙 들지 않겠어? 이제는 아다다의 것이 아니라도 유족한 생활을 꾸려갈 수 있게 되었으니 아들이 아다다를 구박한들 시부모는 조금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었다. 남편은 이전보다 더 모질게 아다다를 핍박하고 걸핏하면 매질을 했다. 결국 시부모의 눈에서까지 벗어나게 된 아다다는 호소할 곳조차 없어 남편의 매를 견디다 못해 친정으로 쫓겨오게 됐던 것이다. 어디로 가야 하대? 친정집에 다시 돌아가서 오마니한테 용서를 빌어? 그렇다고 뭐이 달라질 거 있어야 돼. 시집으로 다시 찾아가 볼까? 옛날 맞은 내 자리가 아직도 아픈데 거기를 어떻게 다시 가갔어? 야! 저기 아가 나온다! 어디로 가야 하나?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야 그저 이 세상에 아다다가 갈 곳은 수롱이네 집밖에 없었다. 수롱은 부모 동생조차 없이 30이 넘은 총각으로 누구보다도 자기를 사랑해준다고 믿는 단 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쫓겨날 때마다 그를 찾아가서 마음의 위안을 얻어오던 사람이다. 아다다는 문득 발길을 떼어 아지랑이 어른거리는 마을 끝 산턱 아래 떨어져 박힌 한 채 오막살이를 향해 마당귀를 꺾어 돌았다. 수롱은 벌써 1년 전부터 아다다를 꾀어왔다. 시집에서까지 쫓겨난 벙어리였으나 그래도 김초씨의 딸이라 스스로 낮추어 보이는 자신으로서는 염을 내지 못하고 속을 태워가며 눈치만 보아오던 것이 아다다에게 베푼 동정심이 아다다의 마음을 사게 된 것이다. 아다다의 집에서는
김초시만이 지체를 지키느라 깔맵게 아다다의 행동을 경계하는 듯 했으나 그 어머니는 도리어 아다다가 수롱이와 배가 맞아서 눈앞에 보이지 않고 어디로든지 달아나 주었으면 하는 눈치였다. 그래서 수롱이는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드러내놓고 그를 사귀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아다다, 너 또 울었구나? 아다다는 방 안에 들어가기 무섭게 집에서 쫓겨난 사정을 언제나 같이 낱낱이 설명했다. 울었다는 것이 창피하긴 했으나 수롱에게만은 숨길 차비가 아니었다. 호소할 길 없는 가슴 속에 찬 서름은 수롱이의 따뜻한 위무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른다. 나한테 잘했어. 그러기 이제는 나야 다시는 지북하지 말고 소리. 나하고 둘이 살아. 응? 나하고 둘이 살면 다시는 그런 사람 안 겪어도 될 거니까네. 자, 이리 오라오. 응? 우리 둘이 달아나면 그만이디. 무섭긴 뭐이가 무서워. 수롱은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다다를 자기의 것으로 영원히 만들어보고 싶은 욕망에 불타올랐다. 그러나 아다다는 큰일 난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뜬다. 집에서 학대를 받고 있느니보다는 수롱이의 사랑 밑에서 살았으면 오죽이나 행복되랴. 그러나 정작 수롱이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보니 수롱이한테 다니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이 연상돼서 저도 모르게 두려움이 앞섰던 것이다. 하지만 당장 쫓겨난 몸이 갈 곳이 어딘고 수롱이가 함께 살자고 할 때 그럼하고 대답을 못하고 거역한 것이 몹시 후회스러웠다. 우리 둘이 달아나면 그만이야. 안 이래? 무서울 게 뭐야. 이제 나야 어디 가지 말고 나하고 있어. 응? 아다다는 다시 잊자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듯이 그리고 살 길을 찾았다는 듯이 방긋이 웃으면서 함께 있겠다는 뜻을 명백히 보이기 위해 고개를 주워기며 혓바닥을 손으로 툭툭 두드려 보인다. 길티에 길해. 정 있으면 돼. 응? 있어. 정. 정말이야? 있어. 아다다로부터 단단히 다짐을 받고 난 수롱이는 은근히 솟아나는 미소를 금할 길이 없었다. 벙어린 아다다가 흡족할 이치는 없었지만 돈으로 사지 아니하고는 아내라는 것을 얻어볼 수도 없는 처지였다. 그저 생기는 아내였으니 벙어리라도 좋겠다. 그저 자기 하는 일이나 도와주고 아들, 딸이나 낳아주었으면 개서 더 바랄 게 없었다. 아내를 얻으려고 10여 년 동안을 품을 팔아서 괴 속에 꽁꽁 묶어둔 150원이란 돈이 지금에 와서는 아내를 하나 얻기에 그리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장가를 들지 아니하고 아다다를 꾀온 이유도 아다다를 꾀음으로써 돈을 남겨서 그 돈으로 살림미천으로 삼아보자는 계산이었다. 이제 그 계획이 은근히 성공에 가까워 왔으니 자기도 남과 같이 가정을 이루게 되고 바라지도 못했던 인생의 행복이 찾아오는 것 같았던 것이다. 자, 이리 와. 우리 이제 자자. 응? 아다다는 그날 밤을 수롱이의 품 안에서 보냈다. 이제 아다다는 수롱이 아내 되기에 수줍음조차 잊었다. 수롱이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리만큼 마음이 굳어진 것이었다. 아다다, 이제 넌 내 마누라가 된 거야. 알간? 그런데 우린 여기서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맞아. 내 생각도
아다다우 같은데. 아다다로서도 그 자리에 박혀 살아서는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롱이와 함께 살자면 무엇보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요. 또한 동네 사람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수롱이도 짐짓 근심이었다. 그래, 떠나는 거야. 둘이서 달아나야 한다고. 알간? 동네 사람들은 눈을 피해서 새벽에 일찍 저기 먼 데로 떠나는 거야. 밤이 깊도록 의논한 끝에 그들은 동네를 피해 난 모르는 곳으로 감쪽같이 달아나는 수밖에 다른 묘책이 없었다. 그날 새벽 그들은 그 마을을 떠나 신미도라는 섬으로 흘러 들어갔다. 아다다, 기왕에 섬으로 도망을 쳐왔고 바닷가에 온 이상 누구나 바닷일을 해야 생계를 꾸릴 수 있을 거 아니었어? 아니, 나라고 생소한 뱃노름을 하고 싶겠어? 더구나 몇 해 전에는 이 섬으로 이사온 몇몇 사람들이 처음으로 배에 올랐다가 풍랑을 만나서리 못살을 당하고 많이 있다는데 말이야. 알겠어. 나도 내키지 않던 일이니까니 배 타고 바다 나가는 건 안 할 거야. 사실은 수롱이도 배 타는 일에는 마음이 없었다. 섬으로 왔다고는 하지만 땅을 파서 먹는 것이 어려서부터 길러온 습관이요. 또한 손에 익은 일인지라 그저 그 노릇만이 그리워졌다. 그저 있는 돈으로 날같이 밭이나 사서 조 같은 것이나 심어가지고 양식을 대게 하고 짬짬이 조개나 굴, 낙지나 이런 것들을 캐어서 그날그날을 살아갔으면 그것이 더할 수 없는 행복일 것 같았다. 길티 하나도 30반생에 내 이름으로 된 땅바닥이라고는 한 뼘도 가져보지 못하지 않았겠소. 그래, 밭대기 하나를 쓴 거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는 거이라고. 얼마나 목매에 그리던 땅이었는지 모른다. 사실 아내를 돈 주고 사지 않고 아다다를 꿰어온 것도 땅을 가져보고 싶은 소유욕에서였다. 아내가 얻어진 이제 비록 많지는 않은 땅이나마 가져보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거니와 또한 땅을 가지는 것이 자기에게 향한 아다다의 마음을 더욱 굳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수단이 될 것 같았다. 그런데다 본시 뱃노름인 판인 섬인데 작년에 놀구지가 잘 됐다 하여 금년에 와서는 더욱 시세를 잃은 땅은 농사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헐했다. 수롱이는 마침내 땅을 가져보느나 하는 생각에 더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며 아다다에게도 이 계획을 말했다. 우리 밭을 한떼기 사자. 그래도 농사를 해야 사람이 사는 것 같지. 내가 던답을 살라고 묶어둔 돈이 있거든. 이거 보라고. 이게 돈이야. 자, 이 돈이 얼마나 되는지 세어볼 테니까 잘 보라고. 수롱이는 도란듯이 손끝에다 침을 발라가며 시전을 팔딱팔딱 뒤져 보인다. 그러나 그 돈을 본 아다다는 어쩐지 갑자기 화기가 줄어든다. 수롱이는 그것이 이상했다. 돈을 보면 기꺼워할 줄 알았던 아다다가 도리어 화기를 잃은 것이다. 돈이 많은 줄 알았다가 기대에 못 미쳐서일까. 이거 보라오. 이래봬도 이게 150원이야, 150원. 지금 시세에 밭 2,000평은 놀다가 떡메기로 살 수도 있을 건데. 그래도 아다다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무엇 때문인지 수심의 빛까지 얼굴에 떠오른다. 아니, 밭이 2,000평이면 조를 심는다고 잘만 갖고 봐라. 조가 10섬에다가 조집이 100여 목이나 날 터야. 길에 기걸개지고 겨울 한동이야 못 살아. 그렇고 둘이 맞붙은 몇 해만 벌어봐. 그저겐 논을 또 살 수 있는 거야. 왜 자꾸 고개를 흔들어? 내래 이거 고집부레기야? 그 밭에서 열심히 못 나? 아다다는 그래도 머리를 흔든다. 그럼 밭은 싫단 말이야?
나 참, 이거 미치겠구만, 정말. 아다다는 수롱이가 돈이 있다고는 했으나 실로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 그래서 그 많은 돈으로 밭을 산다는 소리에 지금까지 꿈꿔 오던 모든 행복이 여지없이 일시에 깨어지는 것만 같았던 것이다. 돈으로 그렇게도 행복할 수 있었던 자기의 신세는 결국에는 또 돈이 전 남편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시부모의 눈까지 가리는 것이 돼서 쫓겨나야 했던 일을 생각하면 돈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한푼 없는 알몸인 줄 알았던 수롱에게도 그렇게 많은 돈이 있어서 그것으로 밭을 산다고 기꺼워하는 것을 볼 때 그 돈의 미천은 장래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리람보다는 몽둥이를 벼리는데 지나지 못하는 것 같았고 밭에다 조를 심는다는 것은 불행의 씨를 심는다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아다다는 그저 섬으로 왔으니 조개나 굴 같은 것을 캐해서 그날그날을 살아가는 것만이 수롱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더할 수 없는 살림인 줄만 알았다.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즐거우랴. 아이, 기럼, 논을 사재나 밭이 싫으면? 수롱이는 아다다의 의견이 알고 싶어 이렇게 물었다. 논을 산데도 그것은 똑같은 불행을 사는 것이었다. 남편의 심사가 돈이 있는 이상 어느 것이든 반드시 사고야 말 것인데 머리를 흔들어 대보았자 소용이 없을 것이었다. 그래서 남편의 마음을 더 이상 거슬림으로써 불쾌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아니, 논이 좋은 줄은 너도 아구나. 하지만 어려운 놈한텐 밭이 논보다 몇 배나 낫디, 나. 수롱이는 기어이 밭을 사기로 작정하고 그 다름에 매매를 성사시켜줄 거간꾼을 찾아 나섰다. 남편은 아무런 근심도 없는 듯이 세상 모르고 잠에 떨어져 있건만 아다다는 장차 닥쳐올 불길한 예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오케이, 아들. 벌써 달게 울었는데. 날이 밝으면 거간꾼이 기어이 밭을 흥정해 올 것이고 그러면 그 밭에서 나는 곡식은 해마다 돈을 불거주간디. 그렇게 되면 남편은 늘어가는 돈에 따라 차차 눈이 어둡게 될 것이고 우리들의 점은 점점 멀어지만 가는 거야. 가면 좋대. 다시 새벽닭이 울고 날은 자꾸만 밝아온다. 어느덧 창문이 희끄스름하게 비친다. 아다다는 더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옆에 누운 남편을 팔로 지그시 밀어보았다. 그러나 움쩍하지도 않는다. 그래도 못 믿겠다는 듯이 남편의 코에다 가까이 귀를 가져다 대고 숨소리를 이어들었다. 남편은 아직 시근시근 잠을 자고 있다. 실공유의 괴 속에 손을 넣었다. 마침내 지전 뭉치를 더듬어서 손에 쥐었다. 조심조심 발자국 소리를 죽여가며 살그머니 문을 열고 부엌으로 내려가 돈다발을 감추었다. 그러고는 일찌감치 아침을 지어 먹었다. 바구니 들고 어둠에 간다고? 저기 바닷가에 남새 뽑으러 간다고? 기래, 갔다 오라오. 난 집에 있을 거야. 조금 있다가 거간이 집에 오기로 했어. 아다다는 바구니를 끼고서 바닷가로 나섰다. 솟아오르는 아침 햇살을 받아 붉게 물든 조수는 거품을 부걱부걱 토하며 바람결조차 철썩철썩 해안을 부딪힌다. 아다다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허리춤 속에서 지전 뭉치를 쥐어들었다. 겹겹이 쌓인 돈 뭉치를 헤치니
1원짜리, 5원짜리, 10원짜리 지전들이 불거져 나오고 그 지전들 속에서 관을 쓴 영감들이 자신을 박대해서는 안 된다는 듯이 아다다를 바라본다. 아다다는 아무 미련도 없다는 듯이 넘노는 물결 위에다 휙 내뿌렸다. 세찬 바닷바람에 채인 지전은 바람결을 쫓아 공중으로 올라가 팔랑팔랑 허공에서 제주를 넘어가며 산산이 헤어져 멀리 그리고 가깝게 하나씩 하나씩 물 위에 떨어져서는 물결을 쫓아 잠겼다 떴다 솟구막질을 한다. 어서 물속으로 가라앉든지 그렇지 않으면 흘러내려가든지 했으면 좋으련만 너저분하게 물 위를 덮은 돈 조각들은 차마 주인의 품을 떠나기 싫은 듯 물 위에서 빙글빙글 돈다. 아다다는 상쾌하기 그지없었다. 밀려내려가는 무수한 지전 조각들이 자기의 온갖 불행을 모두 거두어 가지고 다시 돌아올 길이 없는 끝없는 바다로 내려갈 것을 생각할 때 아다다는 춤이라도 출 듯이 기꺼웠다. 그런데 야, 아다다, 너 돈, 네가 건설 안 했어? 내 돈 말이야. 돈이 없어졌어. 돈 어디다 따로 건설했느냐고. 내 돈 못 봤어. 그러나 아다다가 아직 물에 떠있는 돈을 바라보며 쩔쩔매고 있는 사이 그 돈은 마침내 수롱이의 눈에도 뜨이고 말았다. 내 돈! 수롱이는 아다다에게 그 연유를 물을 겨를도 없이 미친 듯이 옷을 훌훌 벗고 첨버덩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헤엄을 못 치는 수롱이는 겨우 가슴패기까지 잠기는 깊이에서 더 들어가지 못하고 흘러가는 돈더미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허우적대고 있다. 터벅터벅 물과 싸움이나 하듯이 엎어졌다가는 일어나고 다시 엎어지며 달려가나 지전 조각들은 가물가물 돈인지 물거품인지 분간할 수 없으리만큼 먼 거리에서 흐르고 있었다. 정신 빠진 사람처럼 그냥 바라보고 있던 수롱이는 쏜살같이 언덕현으로 달려올라오자 아무런 말도 없이 벌벌 떨고 있는 아다다에게 내달았다. 수롱이는 아다다의 몸뚱이를 사정없이 발길로 채겼다. 아다다는 아무 소리도 못한 채 해안의 감탕밭에 철썩 쓰러졌다. 수롱이는 무슨 말인지를 하려고 하나 너무도 기가 차서 말이 되지 않는 듯 입만 너불거리다가 아다다가 움쩍하는 것을 보더니 아직도 살았느냐는 듯이 번개같이 쫓아내려가 다시 한번 발길로 채겼다. 아다다는 수롱이가 재차 내지른 발길에 나가떨어져 언덕을 구르다가 물속에 잠긴다. 그러나 깊은 파도 속을 어찌 헤어나는지. 두 팔을 허우적대던 아다다는 어느덧 물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주먹을 부르주인 채 우상같이 서서 굽실거리는 물결만 그저 뚫어져라 쏘아보고 섰던 수롱이는 그 물속에 영원히 잠들려는 아다다를 못 잊어 함인가. 그렇지 않으면 흘러가 버린 그 돈이 차마 아까워서인가. 짝을 찾아 도는 갈매기 떼들은 눈물겨운 처참한 인생 비극이 여기에 일어난 줄도 모르고 끼약끼약하며 흥겨운 춤에 훨훨 날아다니는 기치는 소리와 같이 해안의 풍경만 돕고 있다.
애청자 여러분 잘 감상하셨습니까? 백치인 아다다의 기구한 삶과 운명은 우리들 가슴에 짙은 연민과 그리고 슬픔을 심어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상한 대로 백치 아다다는 행복의 근거를 각각 다른 것에서 구하는 서로 대립되는 두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삶에서 물질적인 가치와 정신적인 가치가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는 그런 관계를 작가는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충돌 관계에 바탕을 두면서 극단적인 정신 가치를 대표하는 아다다를 끝내 죽음으로 몰아붙이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애정과 돈 중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하며 행복의 근거가 되는가를 아다다와 그녀의 남편들의 전혀 다른 극단적인 두 인간 모습을 작가는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의 연장에서 계용묵을 인생파 작가라고 백철은 신문학 사조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계용묵은 세련된 언어로 인간의 미묘한 심리를 다룬 작가로 평가받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그의 작품은 인간이 가지는 선량함과 순수성을 옹호하면서 인간 존재와 삶의 의미를 추구했지만 현실과의 적극적인 대결을 꾀하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감상한 백치 아다다를 통해서 우리는 계용묵 소설의 핵심적인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출연 김희선, 김순환, 김우정, 변영희, 유호한, 홍진욱, 전숙경, 송정희, 서지연, 해설 권영훈, 그리고 음악 조병성, 효과 강성범, 안익수, 신연파, 김혜선, 기술 이흥규. 특별 기획 드라마 김선학 교수의 한국문학 오디오북 제15화 백치 아다다 계용묵 원작 이상락 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백치 아다다 원작자의 저작권을 승계하신 분은 KBS 방송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라 소정의 원작 사용료를 지급코자 하오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